수단쓰리 한번 선홍색. 한 번 더 볼까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청남색, 단백질은 퓨렛 반응 보라색, 지방은 수단쓰리 선홍색. 이겁니다. 이게 한번 적으셨어요. 이게 뷰렛이라고 안 써있잖아, 그지? 이게 뷰렛 반응이야. 뷰렛. 그래서 이게 포도당 검출 반응, 녹말, 단백질, 뷰렛, 지방 네 가지. 포도당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막 잘게 쪼개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탄수화물의 단위체입니다. 녹말도 탄수화물이야. 근데 녹말은 그 탄수화물을 좀 덩어리 크게 뭉텅뭉텅 잘라놓은 게 녹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과 녹말은 탄수화물을 검출하는 거고요. 얘는 단백질 검출하는 거고 얘는 지방 검출하는 거야. 전부 다 뭐 검출하는 거야? 결국 3대 영양소를 검출하는 반응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시험관에다 쌤이 뭘 들었는지 몰라. 여기 뭐 들었는지 알아맞혀봐 이러는 거야. 뭐 들었는지 알아맞혀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맞춰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뭐가 들었는지 알아맞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용하는 요 실험들이 4가지 실험을 해서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를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되게 낯설잖아. 되게 낯설기 때문에 쌤이 이제 노래로 만들어 본 거예요. 베네딕트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청남색, 단백질은 퓨렛 반응 보라색, 지방은 수단쓰리 선홍색. 원래는 다 따라하게 시킵니다. 한 소절씩 막 시키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 한 소절. 자, 포도당은 베네딕트 황적색 시작. 이렇게 시키고 그랬어요, 옛날에. 하지만 틀리는 놈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외워줘야 되고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쌤이 이 귀한 파일을 공유할 테니까 100번 이상 들으면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하면 됩니다. 자면서 들으면 되겠죠. 그래요. 여기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베네딕트 용액 색깔 봐봐. 약간 하늘색빛 나죠. 근데 이걸 떨어뜨리면 황적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통해서 뭐가 들어있구나? 여기 안에 포도당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줄여서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 이거 약간 주황색빛 나잖아. 이거를 떨어뜨리면 녹말이 들어있다면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식물 공부했던 친구들 기억나나? 잎의 일부분에다가 뭐해서? 은박지 씌우고 왜 탈색시킨 다음에 아이오딘 반응 시켜서 청남색으로 변하는지 막 실험했었어요. 그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거기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 거야. 녹말이 있다는 건 광합성을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광합성과 관련된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때 이걸 이용한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자, 이것도 약간 투명한 녀석과 약간 하늘색빛 나는 거. 이거 5% 수산화나트륨, 1% 황산그리스 용액을 합쳐서 뷰렛 용액 또는 뷰렛 용액을 이용한 반응을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수단3는 지방하고 만나면은 선홍색의 색깔로 바뀝니다. 선홍색. 선홍색이라는 건 이거예요. 아래쪽 색깔입니다. 선홍색. 이거는 지금 수단3 용액 색깔이잖아. 아래쪽이 약간 분홍빛으로 바뀌어요. 약간 분홍빛. 선홍색은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선홍색으로 바뀌면 여기 지방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간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노래를 이용해서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꼭 외워야 돼. 쌤이 심한 학교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딱 요 페이지에서만 5문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뷰렛 용액은 무엇을 검출할 때 쓰는 용액이냐?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뷰렛, 그죠?
단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당을 검출하기 위해서 베네딕트 반응을 시키면 무슨 색으로 변하느냐. 색깔 변화도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그쵸? 색깔 변화도 낼 수 있고 무슨 반응을 뷰렛 반응 또는 무슨 아이오딘 반응 이런 반응을 물어볼 수 있고 거꾸로 아이오딘 반응으로 청남색으로 변하는 건 무엇을 검출하는 거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크 놓쳤죠? 가열 체크 책에 가열 쪽에다가 별표 주셔 별표. 다른 건 가열 안 하는데 베네딕트 반응만 가열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베네딕트 반응은 뒤따 느리게 천천히 일어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조금 색깔 변화를 빠르게 관찰하기 위해서 반응 속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가열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열이 필요한 실험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죠? 베네딕트 반응만 가열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게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네딕트 반응은요, 포도당뿐만 아니라 엿당, 과당, 이렇게 당이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검출이 가능해요. 당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모두 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2 수준에서는 안 물어보겠지만 혹시라도 학교에서 좀 이상한 선생님들이 야 그럼 엿당은 뭐로 검출하는지 알아? 엿당은 노래에 없잖아. 그치? 하지만 엿당도 포도당과 똑같은 검출 방법을 쓴다 라고 한 번만 배워놓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 영양소 검출까지 끝났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쌤이 소화 과정을 좀 정리해 줄 거예요. 소화 과정. 자, 소화 과정은 쌤이 통으로 쫙 정리를 해 줄 겁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듣듯이 좀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 얘기를 할 겁니다. 소화가 뭔가요? 다짜고짜 질문. 소화가 뭐지? 뭐라고 말해야 돼? 소화가 뭐야?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뭐라고 표현해? 화학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 아니. 그건 세포 호흡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소화는 되게 단순해요. 소화는 뭐냐면 작을 소, 될 화, 작게 만드는 거. 그렇다고 쌤이 소화된 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나? 아무튼 소화란 작게 만드는 거야. 왜 작게 만들어야 되냐? 봐봐. 음식물을 먹어요. 커다란 음식물을 먹으면 이거 마지막에 어디서 흡수돼야 돼? 음식물 먹으면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흡수해야 돼. 소장에서 흡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커다란 덩어리는 흡수가 돼야 돼. 안 돼요. 흡수가 안 됩니다. 뒷다 조그만 덩어리로 작게 잘라야지만 흡수가 돼요. 다시 말해서 얘를 작게 잘라 완전 작게 자르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불러줍니다. 왜 소화시켜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흡수하려고요. 다시 말해서 소화의 목적이 뭐니? 소화를 왜 시키는 거니? 소화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한다? 흡수입니다. 소화가 되어야지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돼요. 물론 흡수한 영양소를 나중에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겠지. 하지만 소화 자체는 흡수가 목적이야. 소화는 흡수가 목적입니다. 작게 만드는 이유가 뭐다?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작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소화가 일어나느냐? 소화가 일어나는 기관을 소화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크게는 입부터. 자, 입을 그릴게요. 입.
입으로 음식물을 먹으면 식도를 따라 내려갑니다. 식도를 따라 내려가서 어딜 만나지? 위를 만나, 위를 지나면 12지장으로 넘어가고요. 12지장에서 소장으로 연결된 후에 대장으로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식도, 위, 12지장, 소장, 대장. 우리 몸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그림인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 소화기관 중에 입이라는 소화기관이고요. 두 번째가 위. 여기가 여기서부터를 이제 소장이라고 불러줘. 여기까지가 소장인데 소장의 첫 부분, 여기 부분. 소장의 이 첫 부분을 뭐라고 한다? 첫 부분을 여기를 12지장이라고 부릅니다. 12지장. 이 손가락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있죠. 손가락 12마디를 연결해요. 12지라는 말이 손가락 12마디를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손가락 12마디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12지장이라고 불러줍니다. 하지만 12지장도 뭐의 일부다? 소장의 일부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대장이라고 하는데 대장에서는 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물만 뽑아갑니다. 물만 쭉 흡수해가고 대장에서 나머지 찌꺼기를 내보내는 곳이 대장인 거예요. 자, 뭘 정리할 거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 입에서는 어떤 소화액이 나오는지를 볼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어떤 소화효소가 들어있는지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맞춰보자.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 이름 한 글자예요. 정답, 침. 침이라는 소화액이 나옵니다. 침 속에는 어떤 소화효소가 들어있냐? 들어봤을 거야. 아밀레이스. 다른 말로 아밀라제라고도 부릅니다. 아밀레이스가 그래서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라는 소에서 뭘 분해하느냐? 자, 입으로 뭘 먹냐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세 가지를 써볼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을 거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3대 영양소를 먹었다 칠게요. 바로 아밀레이스는 뭘 분해하느냐? 탄수화물을 엿당이라는 것까지 분해를 합니다.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을 엿당까지 분해해요. 경험해 본 적 있나?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은 그 순간에는 밥이 달달하지가 않아요. 근데 밥만 넣고 계속 씹어. 그러면 단맛이 납니다. 한번 해봐. 밥만 넣고서 반찬 안 먹고 밥만 먹고 계속 씹어. 어느 순간 단맛이 나요. 왜? 엿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엿 같은 당이에요. 엿맛이 나요. 이거 아니고 진짜 엿 같다고. 엿 같은 당, 단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엿당이라는 단맛이 나는 물질로 바뀌게 돼요. 이게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탄수화물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 우리가 밥과 고기를 같이 먹었는데 입에서는 뭐만 소화된다는 거야? 밥만 소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소화는 이빨로 이렇게 자르는 거 있지. 그런 거 다 빼는 거야. 이빨로 자르는 거 빼고서 화학적인 소화 과정입니다. 화학적으로 녹이는 거. 화학적 소화 과정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적 소화 과정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도 물리적인 소화, 막 자르거나 넘기거나 꿀꺽 삼키거나 섞어주거나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있고 화학적인 소화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입에서는 이 세 가지 이런 과정으로 입에서는 일어난다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꿀꺽 삼켜서 위로 갔어요.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의 이름은요? 간단해요.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 두 글자로 위액입니다. 위액이 나와요. 그 위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뭘까요? 한 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효소는. 이름이 어려운데 바로
펩신입니다. 펩신이라는 소에서는 뭘 분해하냐면 바로 단백질을 분해해요. 고기죠. 단백질을 뭐까지? 중간 단계 단백질까지 분해합니다. 완벽하게 분해하지 못하고 중간 단계 퉁퉁 잘라주는 역할만 하는 게 펩신의 역할인 거예요. 펩신의 역할. 물론 좀 더 심도 있게 말하면 그래 이렇게 말합시다. 자, 잘 들어.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잖아. 근데 요 위 내부에서 이렇게 위액이 나오면 펩신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여기 고기 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칠게요.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와. 뼈와 함께 먹었나봐. 고기 덩어리 들어왔는데 펩신이란 녀석이 얘만 분해하지 않고요. 위 내벽도 단백질이야. 위 내벽도. 그러니까 위 내벽도 분해하고 고기도 분해하면 위가 빵꾸나겠죠. 그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펩신이 딱 나왔을 때 위 벽은 보호가 되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펩시노겐이란 이름으로 아직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는 형태로 띵 나와. 즉 정신 못 차린 상태로 띵 나온 상태에서 위 내벽을 뮤신이라는 물질로 쭉 감쌉니다. 개비스콘 같은 선전 기억나요? 막 소방관이 위에 들어가서 막 쫙 뿌리고 하얀 거 막 뿌리고 진짜 모르나요? 아무튼 위 내벽을 보호하기 위한 하얀색 뮤신이라고 하는 하얀색 물질을 쭉 뿌려서 위 내벽을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깨웁니다. 일어나! 분해해 이제! 얘를 깨울 때 뭘 이용할까? 바로 염산을 이용해요. 염산으로 확 건져. 그러면 얘가 깨어나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고. 그래서 펩신이 깨어나서 그제서야 이 단백질 성분을 녹여서 소화를 시켜냅니다. 위 벽은 보호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얘만 분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어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위에서 펩신이 나오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라고 써있습니다.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염산이 펩신을 깨우는 역할도 하고 두 번째로 입으로 먹는 음식물이 완전 깨끗한 걸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더러운 거. 3초 떨어진 거 먹고 막 4초 떨어진 거 먹고 그죠? 이런 거. 약간 더러운 걸 먹을 수도 있고요. 약간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탈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염산으로 그 모든 세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윗속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염산을 쫙 건져가지고 모든 세균을 살균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음식물에서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염산이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입니다. 자, 특이한 게 있습니다. 탄수화물 한번 분해됐죠? 단백질을 분해됐죠? 무려 위를 지났는데 아직 분해 안 된 게 있어. 누가 분해 안 됐어? 지방이 한 번도 분해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은 어디서? 바로 12지장에서 한 번에 빡 분해합니다. 분해요. 자, 12지장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여기에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이자입니다. 이자를 췌장이라고도 해요. 췌장암이 이자입니다. 아무튼 이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자에서 내보내는 액체를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합니다. 자, 문제. 12지장에 분비되는 소화액의 이름은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자액이 12지장에 분비가 됩니다. 이자액 속에는 무려 3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아밀레이스가 또 들어있습니다. 아밀레이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다 분해하지 못하고 꿀꺽 삼켰을 경우에 한 번 더 분해하는 기작이 있는 거예요. 입에서 충분히 이걸 분해하지 않고 봐봐. 쌤이 성격 급한 사람이야. 밥 삼켜버렸어. 침하고 닿을 새도 없이. 어떻게 돼요? 분해가 안 될 거 아니야. 한 번 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기작이 여기 12장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요 단백질도 이 위에서 충분히 다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게 이자 X 속에 들어있어요. 얘도 신이고요. 신이죠. 신자 돌림은 다 단백질을 분해하는구나 라고 암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 방금 말했던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바로 라이페이스입니다. 쌤 살쪘어 안 쪄서 배에 살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이 얼굴 봐봐. 거짓말하는 얼굴. 라이페이스. 지방이 분해될 때는 라이페이스를 가지고 지방을 분해합니다. 암기법이야.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입니다. 자, 라이페이스는 그래서 한 번에, 얘는 지금 두 번째잖아.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로 분해하니까 얘네들은 한 번 더 하는데 얘는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누가 도와주냐? 바로 그 쓸개즙이란 녀석이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쓸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쓸개는 어디에 소속된 녀석이냐면 간입니다. 간에 붙어있는 게 쓸개인데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거예요. 쓸개즙의 도움으로 한 번에 지방을 분해합니다. 예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뭐한다? 다시 탄수화물을 몇 단까지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2번은 뭐한다? 바로 단백질을 다시 똑같이 중간 단계 단백질을 분해하고요. 3번이 뭐다? 라이페이스죠. 지방을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책에 나와있어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합니다. 중요한 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완벽하게 단당류, 완벽하게 뜯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엿당과 중간 단계 단백질은 아직 흡수가 안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액을 통해서 12지점까지 지났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된 녀석, 소화된 녀석들은 아직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누가 해줘야 돼? 소장 스스로 해야 돼. 소장에서 나오는 액체를 장액이라 해요. 장액을 통해서 1-1-2- 엿당과 중간당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엿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말테이스라고, 이거 들어봤나? 말테이스를 스스로 분비를 하고요. 중간단계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준다 그래서 펩티데이스, 약간 그래요. 약간 TMI야.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엿당을 다시 포도당까지 분해를 하고요. 중간 단계 단백질을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서 동그라미 친 거, 노란색 동그라미가 다 흡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분해를 해서 흡수까지 하게 만들어준 녀석입니다. 소장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부터 쭉 정리를 쭉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포도당, 아미노산까지 전부 다 소장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화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이 찌꺼기들, 흡수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을 거쳐서 응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잠깐 정리할게요. 책에 보면은 소화는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써 있고요.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써 있고, 왜 소화시켜야 되느냐? 흡수하려면 이라고 써 있죠. 흡수하여 이용하려면,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세포막을 통과할 만큼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먹은 음식물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게 분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화를 시킬 때 필요한 게 뭐다? 소화효소가 필요하다. 소화효소. 자, 이런 아밀레이스,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말트 이런 다 소화효소인데 소화효소는 언제 작용한다? 체온 범위. 우리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며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만 분해하고요.
펩신은 단백질만 분해하고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분해하는 것처럼 자기가 맡은 역할만 충실하게 합니다.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각각의 소화 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각각의 소화 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하게 됩니다. 이런 소화기관들을 따라서 쭉 가는 것을 소화계라고 하고요. 소화계에는 여러 개의 소화기관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통로를 따라가는 걸 소화관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4번에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까닭은이라고 나와있죠. 침 속에 아밀레이스 때문에 뭐가 생성되기 때문에 엿당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되려면 입에서 되게 중요해요. 입에서 많이 씹어서 넘기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씹어서 넘기면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잖아. 그럼 이 소화액들, 소화 효소들이 달라붙을 만한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꼭꼭 씹어서 넘기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꼭 씹지 않고 그냥 뭉뭉 넘기면 체하기도 하죠. 체하는 이유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면 문제풀이가 나옵니다. 문제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흡수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줄게요. 흡수는